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수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위클리벳을 하면서 이제 특별한 날들 좀 짚어드리는데 네. 오래간만에 네. 오늘 짚어야 되는 날이 네. 있습니다. 네, 10월 2일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지금 네. 10월 2일인데요. 세계 농장동물의 날입니다. 근데 네. 이게요,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네. 다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가 위클립의 62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초창기네요. 네. 예. 근데 그때도 아마 제가 그런 표현을 했을 네. 것 같은데 이 농장동물이라는 표현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기르는 동물들을 농장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음. 산업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근데 맞아요. 해외에서도 이게 farm animal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농장동물이라고 부르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 좀 의도적으로라도 농장동물이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그 올해 농장동물의 날이 좀 더 특별한 게 사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맞습니다. 때문에 네,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살처분이라는 네. 말인데 맞습니다. 그냥 그냥 왜 뉴스 기사에서 워낙 자주 접하시니까 그 말 자체가 별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표현대로라면 도살처분이잖아요. 그걸 그냥 살처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굉장히 좀 끔찍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음. 지금 세계 농장동물의 날이 1983년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네. 지정된 목적이 농장동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법을 위해 지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마하트마 간디가 한 나라의 도덕적 위대함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동물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간디의 생일인 10월 2일을 농장동물의 날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돼지가 지금 살처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우리가 이 취지를 농장동물의 날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사실 쉽지 않겠지만 웬만하면은 가능하면은 우리 인도적인 살처분 그리고 규정의 SOP라고 하는 그 규정의 정한 방식에 따라서 좀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말 궁금한 네. 게 정말 살아있는 동물들을 그렇게 파묻는 게 규정인 건지 아니면 현실상 어쩔 수 없어서 그 방법을 택하는 건지. 생매장은 당연히 정해진 규정은 아니고요. 네. 뭐 이제 뭐 CO2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거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네.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네. 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도 많아졌고 사실 공론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려동물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하지만 농장 동물에 대한 관심은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10월 2일 농장동물의 네. 날을 계기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반려동물 인구도 또 늘어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날이 있어요. 네. 농장동물의 날이잖아요. 10월 2일은. 그렇죠? 이틀 뒤인 10월 4일은 또 그냥 세계 동물의 날입니다. 월드 애니멀 데이. 그러니까 거기는 뭐 네. 농장동물도 들어가고 그렇죠. 반려동물도 들어가고 네. 야생동물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실험동물의 날도 있고 날들이 다 따로 있는데요. 그걸 거의 통합한 세계 동물의 날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거는 1931년에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세계 생태학자 대회에서 이제 지정이 됐고 네. 우리 성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인 10월 4일을 이제 기념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많은 게 행사도 열리고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날로 이게 지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죠. 예 떠들썩하지 않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날 자체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4일이 세계 동물의 날이니까 우리나라도 10월 4일을 뭐 동물 보호의 날로 좀 국가가 지정을 해보자. 뭐 이런 법도 발의되고 계획도 담기고 뭐 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동물보호법이 사실은 이게 이런 내용으로 발의가 됐는데 지금 네.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뭐 무슨 날을 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 날을 하나 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도 좀 그럼요. 달라진다라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꾸 동물 보호를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이게 약간 그 이분법적으로 네. 동물 보호하고 그러면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게 마치 사람이 손해를 보고 네.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아서 녹색당 동물권 위원회가 준비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공장식 축산 문제는 단지 동물의 복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위협하고 제3세계 농민의 터전을 빼앗아서 빈곤을 일으키는 만성적 기아의 원인이기도 하다. 네. 또 메탄가스 대량 방출, 농장지 확보를 위한 산림 훼손 이런 걸 통해서 기후 위기도 가속화한다. 그래서 이게 꼭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또는 뭐 동물을 보호하는 게 인간에게 뭐 손해가 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과 관련된 그 어떤 얘기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